시장통에서 30년째 일하는 김희숙에게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동창들은 대체 누가 시장 아줌마를 초대했는지 의아해했죠. 격이 떨어진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한 김희숙을 본 정미숙과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며 일부러 김희숙 앞에서 과시했죠. 마치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양이 부족할 것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다니 놀랍네요.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 품격이 떨어져 보여. 김희숙은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을 들으며 얕은 미소만 보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농락을 조용히 받아주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호텔의 미국인 셰프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음식이 어땠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김희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수준 높은 어휘로 음식의 맛과 향신료 조합에 대해 세세하게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연회장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죠. 과연 김희숙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동창들의 편견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김희숙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 6시 반, 김희숙은 늘 그렇듯 시장으로 향했다. 30년 넘게 걸어온 이 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큰손님 오셨네. 오늘도 일찍 나오셨구나. 김희숙은 환한 미소로 모든 인사에 응답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큰손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녀가 얼마나 큰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시장에서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 그것이 김희숙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었다. 오전 10시쯤 평소보다 늦게 온 우편 배달원이 김희숙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를 받아든 김희숙은 발신자를 확인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어보니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3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라고 했다.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고 정장 차림으로 와달라는 안내문구도 함께 있었다. 김희숙은 초대장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니 그리 즐거운 기억만은 아니었다. 특히 정미숙과의 관계는 늘 불편했다. 정미숙은 반장을 맡으며 늘 자신이 중심이 되려 했고 김희숙 같은 조용한 학생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김희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었다. 설령 과거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모두 중년이 된 동창들과 만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김희숙은 마음을 정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옷가게에 들러 정장 하나를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단정한 옷이었다. 그날 저녁 김희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시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30년간 시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동창회까지 이틀이 남았다. 김희숙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과연 동창들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이런 걱정보다는 오랜만에 만날 동창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동창회 당일, 김희숙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쳤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30년 전 고등학생 때와는 많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만은 그대로였다. 오후 6시, 김희숙은 호텔에 도착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시장에서만 지내던 그녀에게는 다소 생소한 공간이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니 태양고등학교 20기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입구에서 접수를 마치고 연회장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동창들이 도착해 있었다.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희숙이 연회장을 둘러보는 순간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미숙, 박수연, 최영희가 함께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김희숙을 향하고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시장에서 일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의외라는 표정들이 오갔다. 김희숙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세 사람은 잠시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봤다. 정미숙은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지만 시선은 김희숙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에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박수현과 최영희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제법 격식을 갖춘 모습이라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어진 대화에서 김희숙은 자신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네라는 표정들이었다. 김희숙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다른 동창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김희숙이 떠난 후에도 세 사람의 수근거림은 계속됐다. 변한 게 없다는 말과 함께 격이 다르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연회장 곳곳에서는 동창들이 모여 근황을 나누고 있었다. 누구는 의사가 되었고 누구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희숙은 조용히 한쪽에 앉아 이런 광경을 지켜봤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바빴고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지위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 몇몇 동창들이 김희숙에게 다가와 근황을 물었다.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자 대부분 힘들겠다는 반응이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혼자 산다고 하니 더욱 안쓰러워하는 표정들이었다. 이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자 상대방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화제로 넘어가곤 했다. 김희숙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다소 이질적인 존재라는 걸 느꼈다. 사회적 성공을 자랑하는 동창들 사이에서 시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이야기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 화제거리였다. 하지만 김희숙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흥미롭기까지 했다.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편견들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동창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다. 김희숙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정미숙과 친한 무리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고 여전히 김희숙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장 미국 셰프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호텔 직원들이 음식을 서빙하기 시작했다. 김희숙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성공담과 자랑이 오가고 있었고 정미숙 일행은 때때로 김희숙 쪽을 힐끗거리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때 키가 크고 금발의 외국인 셰프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고급 호텔답게 외국인 셰프가 직접 나와 요리를 소개하는 서비스였다. 대부분의 동창들은 셰프가 외국어로 말하자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만 끄덕이며 넘어갔다. 셰프가 김희숙의 테이블에 도착했다.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외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떠신지 묻는 질문이었다.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특히 정미숙과 박수현, 최영희가 있는 테이블에서는 모든 시선이 김희숙에게 집중됐다. 시장에서 일하는 여자가 외국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다. 아마도 당황하거나 웃기만 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희숙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김희숙은 자연스럽고 유창한 외국어로 대답했다. 저녁 식사가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며 특히 메인 요리의 향신료 조합이 인상적이었다고 세세하게 감상을 표현했다. 셰프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한 외국어로 음식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한국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셰프는 고마워하며 김희숙이 어디서 외국어를 그렇게 잘 배웠는지 물었다. 김희숙은 미소를 지으며 젊을 때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언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음식은 세계 공통 언어라는 말도 덧붙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셰프는 요리에 사용한 재료들과 조리법에 대해 설명했고 김희숙은 그에 대한 질문들을 정확한 외국어로 물어봤다. 심지어 김희숙은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의 차이점까지 언급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동창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정미숙, 박수현, 최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희숙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시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들보다 훨씬 유창한 외국어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셰프와의 대화가 끝나자 김희숙은 다시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여기저기서 김희숙에 대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어떤 동창은 김희숙이 외국어를 저렇게 잘한다며 놀라워했다. 언제 배웠을지, 유학이라도 다녀온 건지 궁금해했다. 자신들보다 훨씬 잘한다는 말도 나왔다. 정미숙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은 외국어 학원을 다니면서도 외국인과 제대로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김희숙은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수현과 최영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은 김희숙이 과외를 받았거나 인터넷으로 배운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하지만 방금 전 들은 김희숙의 외국어는 단순히 배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언어였다. 발음도 정확했고 표현도 자연스러웠다. 김희숙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태연했다. 오히려 속으로는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시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식사가 마무리되어 가자 몇몇 동창들이 용기를 내어 김희숙에게 다가왔다. 외국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언제부터 할 줄 알았는지 궁금해했다. 김희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에 의해 배우게 되었다고만 했다. 정미숙은 멀리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김희숙을 무시하려던 계획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시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김희숙이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셰프와의 대화가 끝난 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김희숙을 바라보는 동창들의 시선에는 이전과는 다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깔보던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시선으로 변했다. 식사가 끝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자 몇몇 동창들이 김희숙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김희숙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외국어를 언제 배웠는지, 어디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김희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젊을 때 잠시 해외에 나가 있을 기회가 있었고 그때 익힌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놀라워했다. 김희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정미숙과 박수현, 최영희가 여전히 김희숙을 관찰하고 있었다. 세 사람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박수현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그렇게 잘할 리가 없다며 의심스러워했다. 최영희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며 동의했다. 정미숙은 팔짱을 끼고 김희숙을 지켜봤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항상 주목받는 존재였는데 오늘 김희숙이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못마땅했다. 더군다나 자신이 무시하려던 상대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됐다. 분명히 뭔가 과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동창들이 김희숙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 시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가와 말을 걸었다. 김희숙의 외국어 실력이 그들의 편견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어떤 동창은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했다며 감탄했다. 김희숙은 공부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동창은 회사 다니면서도 외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대단하다고 했다. 김희숙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낮췄다. 이런 대화들을 지켜보던 정미숙은 점점 불쾌해졌다. 김희숙이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김희숙에게 다가갔다. 반갑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에서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다. 정미숙은 시장에서 일하는데 외국어까지 잘하니 대단하다면서도 시장 일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질문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시장 일과 외국어 실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김희숙은 정미숙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시장 일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재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미숙은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다. 김희숙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대답했다. 일의 가치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김희숙의 말에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조용해졌다. 단순해 보이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정미숙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김희숙을 공격하려던 의도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기분이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계속 변하고 있었다. 김희숙을 단순히 시장에서 일하는 여자로만 보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다. 정미숙의 도전적인 질문조차도 김희숙의 진중한 답변 앞에서는 오히려 얕아 보였다. 5장 진짜 모습의 실마리. 정미숙의 질문 이후 연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희숙의 답변이 생각보다 깊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여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미숙은 자신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간 것을 느끼며 당황스러워했다. 김희숙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느껴졌다. 이런 모습을 보던 몇몇 동창들은 김희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는 순간 김희숙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시장에서의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숙은 시장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인을 도왔던 경험, 새로 시장에 온 사람들을 도왔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듣는 사람들도 점점 빨려들었다. 그러던 중 김희숙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시장에서의 일과는 별개로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일이라고만 했다. 저는 시장에서 일을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에요. 김희숙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궁금해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시장 일과 어떻게 병행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김희숙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미숙은 이런 김희숙의 모습이 더욱 못마땅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수영과 최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른 사업까지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동창들의 반응은 달랐다. 김희숙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녀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국어 실력에 이어 이제는 사업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더욱 커졌다. 한 동창이 용기를 내어 김희숙에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물어봤다. 김희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동산 관련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이라는 말에 동창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부동산은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일하는 김희숙이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정미숙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김희숙을 바라봤다. 부동산 사업이라고 해봐야 작은 규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자신을 과시하려고 과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희숙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자신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희숙 주변에는 더 많은 동창들이 모여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동정하던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관심이 섞인 시선으로 바뀌었다. 정미숙은 이런 상황이 점점 불쾌해졌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에서 김희숙이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희숙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다. 연애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김희숙에 대한 동창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단순히 시장에서 일하는 여자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분명히 숨겨진 면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김희숙 주변에 모인 동창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연회장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김희숙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정미숙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초조해졌다. 그때 한 동창이 김희숙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했다. 김희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희숙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 현재는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창들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시장에서 일하는 김희숙이 건물을 여러 채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희숙의 진지한 표정과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월세로만 5천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김희숙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대부분의 동창들의 연봉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었다. 그것도 월세로만 받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희숙을 바라봤다. 정미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려 했던 김희숙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박수영과 최영희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다. 한 동창이 김희숙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넸다.
처음에 무시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김희숙은 따뜻한 미소로 괜찮다고 답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김희숙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희숙의 인생 철학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김희숙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해외에서 경험했던 일들, 시장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낀 보람이 어떤 물질적 성공보다도 소중했다고 말했다. 동창들은 김희숙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김희숙의 말에 공감했다. 정미숙은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다. 김희숙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이 상한 마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점점 김희숙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가식이나 허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수연이 용기를 내어 김희숙에게 다가갔다. 처음에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김희숙의 인생관에 대해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숙은 반갑게 맞아주며 박수연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영희도 마찬가지였다. 김희숙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편견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김희숙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희숙 주변에는 거의 모든 동창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김희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한 동창은 김희숙에게서 배운 점이 많다고 고백했다. 외적인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좁은 시각을 반성한다고 했다. 김희숙은 겸손하게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칠애나 허용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김희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미숙도 마침내 김희숙에게 다가갔다. 오랫동안 김희숙을 무시해왔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희숙은 정미숙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기뻐요. 김희숙의 말에 정미숙은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과 인격의 크기가 무엇인지 김희숙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동창회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희숙 한 사람의 진정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동창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 김희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많은 동창들이 아쉬워하며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김희숙은 적당한 때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웃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배려였다. 동창들은 하나둘씩 김희숙에게 다가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인사들이었다. 어떤 동창은 김희숙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고마워했고, 또 다른 동창은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숙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오늘 만남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연락처를 교환하는 동창들도 많았다. 처음에는 피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희숙과 가까워지고 싶어 했다. 정미숙은 마지막까지 김희숙 곁에 남아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편견과 교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희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수영과 최영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김희숙에게 오늘의 경험이 자신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고백했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김희숙은 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과거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진정성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호텔을 나서는 길에 김희숙은 잠시 뒤를 돌아봤다. 연회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무시와 편견으로 시작되었던 만남이 이해와 존중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김희숙은 오늘의 경험을 되돌아봤다.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김희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의 동창회를 통해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관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성장이,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김희숙은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편견과 오해를 이기는 승리였다. 내일이면 다시 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희숙은 침대에 누워 오늘 만난 동창들을 떠올렸다. 정미숙, 박수연, 최영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창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김희숙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아갈 것이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진심으로 대하며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성공의 형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창회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인정이나 부러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과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었다. 김희숙에게는 그것이 어떤 물질적 성공보다도 값진 수확이었다. 이렇게 김희숙의 특별한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오늘의 경험은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김희숙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무시받던 김희숙이 결국 월 5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사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부와 성공을 가지고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정미숙을 비롯한 동창들이 보여준 편견과 무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존경과 감동으로 바뀌었는지 보셨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김희숙처럼 물질적 풍요를 이루면서도 정신적 가치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김희숙 같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내공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말이에요. 편견 없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김희숙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